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꼭 필요한 승리를 이 팰리스 상대로 1대2 역전하면서 가져오네요. 다행이다. 자, 이제 3-4-1 대장이 누구지? 어이 글라스너. 이제 PL 3-4-1 1왕이 누구지? 바로 우리다. 일종의 뭐 자존심 대결이죠? 맨유는 이제 3-4-2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10명인 에버튼 상대로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1대0으로 지고 팰리스 상대로는 또 이렇게 이기고, 뭐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진짜 아쉽기는 하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말고 지난 에버튼전 10명인 에버튼 상대로 이겼으면은 순위가 정말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겨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진짜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선수, 이 선수죠. 조슈아 지르크지. 그 세슈코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오면서 지르크지가 지난 경기부터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워낙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경기 뛰는 것 자체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되게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라 평가하기도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이 두 번째 선발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전반전까지는 지르크지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수 개인의 뭐 폼이나 실력 이것보다도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전반전까지는 지르크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대한 위에 있고 오는 볼 따주고 홀드업 플레이하고 볼 받으면 그냥 옆으로 빼주고, 이런 플레이만 했어요. 선수의 포지셔닝 자체도 굉장히 좀 위에 있었죠. 상대 센터백들 사이, 아니면 상대 센터백이랑 풀백들 사이, 이런 라인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맨유가 후방에서 롱볼로 전개할 때, 위에 앞으로 때려놨을 때 전반전까지 지르크지가 보여준 장면, 그냥 상대 센터백이랑 비비면서 헤더 경합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르크지가 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롤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은 드리지만, 이 선수가 뭐 키가 커 보이고 얘가 피지컬은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날아오는 볼보다 발밑으로 볼 받는 걸 더 좋아하고요, 위에 있기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 하는 거를 좋아해요. 옛날 못다가 썼을 때부터 이런 선수였죠, 그냥. 그래서 본인 입으로, 선수 본인의 입으로 표현하기를 난 10번 미드필더와 9번 스트라이커 사이 9.5번형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반전까지 지르크지가 보여준 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모림이 원하는 9번 스트라이커의 롤에 조슈아 지르크지라는 선수를 끼워 넣은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됐어요. 뭐 센터백이랑 비비면서 볼 경합하고, 날아오는 크로스에 머리 맞추려고 들어가고, 박스 안에서 그냥 버티고 서 있고 홀드업 플레이 기다리고, 이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감독이 필요로 하는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지는 않았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걸 아모림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전반전에 맨유가 이제 1대0으로 리드를 빼앗기고 후반전을 맞이를 했잖아요. 이 후반전부터 아모림이 전술 변화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조슈아 지르크지를 통해서요. 전반전까지는 그냥 베냐민 세슈코 있었을 때 썼던 그 자신의 3-4-1 포메이션을 썼다면은, 후반전 들어서는 위에 있는 지르크지를 아래로 깊게 내리게 하면서 브루노 페란데스, 카세미로랑 같이 3미드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후방의 백스리, 양쪽에 넓게 벌린 윙백, 가운데 3미들, 최전방은 약간 비워놓되 그 2선 조금 아래에서 기다리는 마운트랑 은베모의 2명, 3-5-2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반전에 이 시스템이 훨씬 나았어요. 이게 뭐 시스템이 뭐 우열이 3-4-1보다 3-5-2가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조슈아 지르크지가 있는 한, 이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한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게 맞다는 의미예요. 지르크지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쓰는 순간 맨유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맨유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미드필더의 수적 열세 문제. 이게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적 싸움을 해주니까 상대 미드필더랑 싸움이 붙었을 때 수적으로 크게 안 밀리게 됐어요. 후반전부터는. 뭐 후방에서 라메스나 더리우트나 이런 선수들이 중원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3미들 채워주고요. 브루노, 카세미루, 이런 기존 미드필더들이랑 같이 중원 싸움을 치열하게 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유가 전반전까지 이제 양쪽으로 벌려놓기만 했던 이 측면 위주의 전개에서 중앙을 조금 후반전부터는 쓸 수 있게 됐어요. 특히나 지르크지가 볼을 받았을 때 뭐 그거를 끄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원터치 전개, 주변에 있는 동료한테 한 번의 터치로 툭 넘겨주는 역할, 뒤로 돌아가는 선수한테 툭 내주는 역할, 이런 거를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맨유가 중원 지역에서 볼 순환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지르크지를 이렇게 내리면서 뭐가 또 해결이 됐느냐, 두 번째, 측면의 공격이 살아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르크지가 이제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미드필더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측면으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 8번 공간이나 9번 공간이나 뭐 주로 이 왼쪽인 8번 공간으로 좀 더 많이 빠졌는데 그 전반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맨유가 이 왼쪽에서 오늘은 공격 전개를 많이 했거든요. 전반전부터.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마운트가 선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왼쪽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풀렸어요. 뭐 달로의 실수도 있었고 펠리스의 수비가 이제 철저하게 막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올라왔을 때 그냥 크로스만 올려놓는 이런 세부 전술의 부재 이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위주로 팔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됐죠 공격이. 그래서 이 답답했던 왼쪽 지역에 후반전부터 지르크지를 빼주면서 수적 우위 상황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또 미드필드 지역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미드필드에서는 어차피 수적 열세가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에 지르크지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좀 도와주는 거에 가까웠다면은 왼쪽 지역으로 지르크지를 빼준 거는 이거는 이제 공격 상황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으로 빠진 지르크지가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날아오는 볼을 받아주고 그 주변에 있는 마운트나 달로한테 원터치로 흘려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 들어서 맨유가 왼쪽 지역에서 공격이 살아난 게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술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얘기도 하는데 오늘 경기 진짜 킥은 득점이었죠. 오늘 두 골이 전부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전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게 꽤 적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중요할 때 세트피스에서 해주고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건 또 좋은 거죠. 왼쪽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은 맨유가 그걸 준비하고 볼을 기다리는 브루노 페란데스가 있고 지르크지가 이거를 받기 위해 상대 최후방 라인 뒤쪽에 있다가 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온사이드를 만든 다음에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뛰어갑니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대 라인을 타고 움직이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 이걸 본 브루노 페란데스가 지르크지한테 패스. 이걸 지르크지가 봤는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굴절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각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쏜 거지? 이거는 수비수나 같은 편 동료 굴절되고 들어갔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지르크지 골이었다. 지르크지가 전반전에 보여준 이 득점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득점이었고요. 그리고 저 각도에서 쏘려고 했던 용기도 놀랍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던 거 역시 스트라이커는 자신감이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세슈코랑 쿠냐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야 되는 지르크지가 폼을 되찾아 주는 거. 왜냐면 경기 공백이 하도 있었다 보니까 빨리 본인이 그 경기력 해동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했는데 이 득점 이후로 지르크지가 제가 볼 때는 경기력이 더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랑 다시 올라가는 속도 이 페이스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량 왼쪽 지역도 커버하고 중앙으로도 내려오고 이 넓은 활동량 범위도 좋아졌고 역시나 계속 얘기하는 그 장점 자신한테 볼이 왔을 때 원터치로 풀어주는 느낌. 맨유가 측면만 쓰다 보니까 상대는 측면만 막으면 된다. 맨유는 측면만 틀어막으면 전진할 수 없는 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맨유가 지르크지가 아래 중앙에 보탬으로써 이 중앙 전진 방향의 옵션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지르크지의 각성이 참 눈에 띄고 고마운 부분이 아닌가. 근데 없는 각에서 나온 골이긴 한데 어쨌든 골이란 게 그렇잖아요. 슈팅을 해야지 골이 나오는 거잖아. 슈팅을 선택한 것도 내가 볼 땐 실력이야. 그거를 뽀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슈팅을 선택한 것도 실력이야. 오늘 미루 형이요? 전체적으로 미루 형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오면은 훌륭해요. 나오면 할 거 잘해주고 위치 선정 잘해주고 끊어줄 때 끊어주고 할 거 다 해주는데 진짜 경기 마지막에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그 무슨 19.7m에서 프리킥 내주는 바람에 느슨해질 수 있는 경기에 도파민 하나 주고 갔죠. 그거 먹혔으면 미루 형 좀 미워했을 수도 있어. 안 먹혔으면 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후반전의 변화? 제가 볼 때는 아모림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르크지의 이 부분은. 왜냐면 그렇잖아.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9번 스트라이커의 롤을 계속 지르크지한테 고집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장면 절대 안 나와요. 계속 위에 박혀있고 볼 경험만 하다 경기 끝났겠지. 그런데 아모림이 그냥 지르크지는 이 역할이 맞겠다. 잘하는 거 시키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그냥 본인이 잘한 롤로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5-2 포메이션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후반전에 맨유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3-5-2 포메이션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이제 후반전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은베모를 빼고 아마드를 빼고 이 공격 자원이잖아요. 아마드랑 은베모는 맨유가 이제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을 많이 진행하면서 공격적인 카드로 쓰는 두 명인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오른쪽 스토퍼 마즈라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다친 것도 아마 예전에 팰리스전이었었죠. 내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거의 뭐 9개월 10개월 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우리의 왼쪽 스토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선수들이랑 같이 해서 달로르 오른쪽 도루구를 왼쪽 윙백
그리고 은배모를 뺀 대신에 마이노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으로 바꿨어요. 후반전 10분 정도 놔두고는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하는 백파이브 체제의 5-4-1 수비, 이런 것들 보면은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그 선수단의 몇몇만 바뀌는 교체, 얼굴만 바뀌는 교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공격수 빼고 수비수 넣고, 아니면은 아까 지르크지를 예시로 든 것처럼 이 선수가 잘하는 거를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도 바꿔보는 이런 변화의 측면을 아모림이 오늘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변화를 안 하는 감독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메인 시스템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 이게 있기 때문에 메인 시스템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 가야 된다, 이거 이전에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파에 가까워서 지금까지 그런 고집스러운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중간중간에 변화를 좀 가져갔다. 야, 요로는 좀 안타깝더라. 오늘 그 PK 마테타한테 내준 것도 사실 요로가 뭐 잘못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 장면에서 나온 그 워튼의 미친 패스, 그리고 마테타가 돌아선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로가 너무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요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얼굴을 또 자주 보다 보니까, 주전으로 많이 뛰다 보니까 착각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선수죠. 요로는 아직도 하도 이제 주전으로 많이 나오니까 나이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어린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교체로 나가고 나서 표정이 굉장히 좀 자책하는 표정이길래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안 좋다. 아직도 한참 성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털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요로도. 그리고 하나 얘기 더 해야 되는 게, 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복귀한 거 참 좋네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다. 예전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왼쪽 스토퍼로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왔을 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맨유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3-4-1 포메이션 쓸 때 스토퍼 전진하는 비율이 꽤 높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한다, 그럴 때는 왼쪽 스토퍼를 전진시켜서 이 자리에 수적으로 좀 채워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쇼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잘해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주전으로 나왔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리산드로가 복귀한 이후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크로스 올리는 질, 전진 패스 투입하는 질, 아니면 심지어 뭐 중거리 슈팅까지 하고, 뭐 예전 리버풀전에서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까지 했었던 그런 리산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또 기점으로 해서 자주 얼굴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당연히 언급해야 되는 이 마운트, 맨유의 7번. 맨유가 어떻게 보면 동점인 1대1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또 센스 있게 브루노가 앞쪽으로 흘려준 볼을 상대 수비수, 뭐 심지어 골키퍼, 아무도 준비를 못하고 있던 타이밍에 그대로 차서 골대에 넣어버린 마운트의 득점. 이번 경기 결승골이었죠. 브루노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센스 있게 잘했다. 너무 좋았다. 오늘 경기는 신이 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경기는 후반전에 시스템 바꾼 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세트피스, 이것도 준비를 한 거죠. 세트피스 전술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얻은 것도 많은 경기였다. 1번 지르크즈의 재발견, 거의 뭐 못 쓰는 선수라고 분류됐었던 지르크즈였는데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재발견된 거, 이건 크죠. 그리고 두 번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 부상 전에, 그 장기 부상 전에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산드로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피스. 이 정말 답답했던 경기 상황에서 두 골을 세트피스로 넣었다? 그것도 뭔가 세트피스 전술을 활용해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이번 팰리스전 승리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르크지 사물법 알고는 있었는데 안 쓴 거긴 해. 알고 있었는데 안 쓴 거긴 해, 아모림이. 어쨌든 이걸로 맨유가 순위가 좀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즌 쭉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